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스코에서 제가 그 통신사 대상으로 제가 솔루션 아키텍트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신사업 쪽, 그러니까 IoT 오늘 말씀드릴 IoT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SDN, NFV 이런 새롭게 이제 그 통신사 분들이 서비스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 제가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글로벌 IoT 동향이라고 했는데 통신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확실히 저희 나라가 이제 IT 강국인 게 굉장히 많은 유즈 케이스를 지금 시도하시고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에서도 많이 어떻게 보면 이제 케이스들 시험하고 검증하는 그런 단계에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보통 이제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커넥티비티 쪽, 그러니까 통신 사업자의 이 IoT 관련된 매출 그 분포가 거의 이제 아까 말씀하신 커넥티비티를 완성하고 거기서 굉장히 사실 큰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갈수록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이제 어떤 컨설팅이라든가 IoT를 하기 위한 컨설팅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이제 보안, 특히 얘기가 많이 나오는 보안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성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쪽으로 이제 매출들이 옮겨가고 있다. 매출이 더 이제 커지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센서, 저희 시스코 같은 경우는 500억 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향후에 한 2020년도까지는 한 500억 개의 지금 센서가 있을 거고 그 센서를 이제 커넥티비티로 붙여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통신 사업자분들이 단순히 통신 사업자에서 점점 이제 지식 사업자 쪽으로 전환되어 간다는 그런 트렌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현재는 이제 IoT의 커넥티비티 관련해 가지고 많이 어떻게 보면 완성하는 단계 앞에서 뭐 LWPA, LPWA라든가 아니면 이제 M2M이라든가 여러 가지 3G LTE 이런 커넥티비티였던 것이 점점 더 현재는 다양한 이제 그 IoT에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을 막 검증하고 시험하신 다음에 검증하고 이게 이제 실제 수요가 있는지 또 이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지금 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이제 추가로 넘어서 이제 검증된 솔루션들은 이제 실제 계속 어떻게 보면 복사해서 각 그 업종별로 이제 확대돼가는 그런 단계로 3단계로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현재 저희 시스코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트렌드도 거의 이 2단계에 3단계에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몇 개 정도의 이제 그 의미 있는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이제 확장해 나가는 그런 단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4단계 말씀하시지만 보통 이제 8개 단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레퍼런스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7단계. 그래서 OSI 7 레이어처럼 7단계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맨 밑에 커넥티비티부터 해가지고 이제 컴퓨팅까지를 이제 보통 OT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오퍼레이션 테크놀로지 영역. 그 위에 IT 영역. 실제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것을 이제 분석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하는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이제 IT 영역을 볼 수 있는데요. 이 7가지가 오늘 이제 저희 대우 포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어플리케이션별로 이제 호환성, 오픈 환경으로 이제 서비스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이 구조에서 또 중요한 것이 각각의 인터페이스들이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이 뭐 변동이 됐다 그래서 이제 밑에 컴퓨팅이라도 여기 바뀌지 않고 밑에 뭐 네트워크 장비가 바뀐다 그래가지고 위에 어플리케이션이 변경된다든가 그런 일이 없게끔 각 서비스들이 모듈화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신사 관점에서 조금 좀 딥다이브 해가지고 그 내부를 보면은 실제 각각의 이제 게이트웨이들이 있죠. 그래서 각각의 게이트웨이들이 LTE 게이트웨이라든가 블루투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기존의 액세스망은 와이파이라든가 아니면 LTE라든가 유선 액세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제 전달되는 백호를 통해서 전달되는 이런 구조라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좀 전 세션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LPWA 같은 거, 로라라든가 이런 별도의 이제 센서를 붙여야 되는 이제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런 액세스망, IoT를 위한 액세스망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 있고요. 그때 필요한 게이트웨이라든가 이제 서버라든가
네트워크 서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도의 이제 망들을 꾸미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기존 망과 가장 이제 비용적으로 이제 좀 저렴하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코어와 이제 플랫폼으로 갈 수 있는데 좀 생각돼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IoT 전용망이기 때문에 IoT에 적합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시간성이라든가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실시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액세스망에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특별히 코어 쪽에서는 다수의 이제 IoT 디바이스가 붙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이면 뭐 사람 숫자가 한정이 있는데 이런 IoT 디바이스는 거의 센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단말들이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유기적으로 그 망과 같이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버티컬 전략으로 어플리케이션 어떤 거를 제공할 거냐가 제일 중요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플랫폼과 이제 코어라는 액세스가 설계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의 플랫폼 전략, 액세스 전략이 이제 존재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액세스 구성이 돼 있는데 보통 이제 말씀드린 대로 보통은 이제 이렇게 기존에 있는 망이 있고 이제 이것도 연동해서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이동성이 있고 안정성이 필요한 거는 이제 셀룰러망, 그죠? 3G나 LTE 이런 셀룰러망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서울시도 이제 와이파이 쪽에 뭐 많이 지금 확장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와 같이 일반인들이 가장 쓰기 쉬운 이런 와이파이 망을 이제 사람을 위해서 이제 실제 대용량의 그 트래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플리케이션 쓰기 위해서는 이제 와이파이 망을 쓴다든가 그 외에 이런 소물 그야말로 작은 센서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로라라든가 직비라든가 이제 식스로우펜 등의 이제 기술들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기술들이 아까 그 계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기적으로 서비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 모바일 쪽 기존에 이제 LTE 쪽 이쪽이 사실은 해외도 보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바일 LTE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동체라든가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이 아직까지도 현재 가장 이제 그 현재 원하시는 것이 이제 LTE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그 유즈 케이스들을 보면은 LTE 트래픽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트래픽을 최소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령 뭐가 있냐면 이런 트럭 같은 경우 트럭이 있는데 이건 지금 마이닝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굴착기 해주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미국의 이제 이런 차는 실제로 여기 안에 센서를 봐가지고 주로 관제하시는 부분들이 이 프레셔들, 그러니까 공기압 있죠. 밖의 공기압이라든가 이 장비에 이제 로드 얼마를 실었나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시면서 실시간으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공기압이 너무 낮지 않나, 너무 과적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계시고요. 이런 게 보통 차 하나가 한 수십억 정도, 10억 가량 되는 고가의 차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계속 관제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요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보통의 센서들은 뭐 예를 들면 수질을 측정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 거의 하루에 뭐 몇 개 정도 폐기만 사실 트래픽을 발생을 시키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이동체나 굉장히 실시간성으로 사실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저희들이 주로 쓰는 게 포그 컴퓨팅이라는 사실 그런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센서와 붙어 있는 게이트웨이가 단순히 그냥 그 트래픽들 다 위로 올리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아까 그 레이어 7가지 중에 엣지 컴퓨팅이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컴퓨팅 영역을 사실 요 그 게이트웨이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진짜 의미 있는 패킷만 이제 위에 보내고 사실 계속적으로 막 초당 발생하는 패킷 중에 상당 부분이 가비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로컬에 쌓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엣지 컴퓨팅으로 저희가 포그 컴퓨팅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기존의 엔드 포인트하고 클라우드 간에 이제 IoT 단말이 되겠죠. 트래픽이 오가던 것들을 사실은 조금 더 실시간적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이 빨리 판단하고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중간에 이제 IOX라고 하는 포크 컴퓨팅 영역, 그러니까 게이트웨이에서 기본적인 그 필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서 IOX라는 이제 영역에서 해줄 수 있겠고요. 그러므로써 이제 실제 트래픽의 양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한
이제 그것들이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아까 같은 경우도 그런 예라고 하면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게이트웨이에서 그게 센터로 올라가 가지고 처리되는 게 아니고 게이트웨이에서 바로 아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 하면서 그 운전하는 분한테 알려주고 이제 그것이 이제 데이터 센터로 해서 관제될 수 있는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시간성에 필요한 것들이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실험이 되고 있고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방식은 어떤 거냐면 잠시 설명을 드리면 그야말로 저장한 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트래픽을 다 저장하고 분석한 다음에 어떻게 해라 한 다음에 이제 알려주는 개념이었다면은 요게 포그 컴퓨팅으로 가면서 먼저 분석을 먼저 해가지고 이걸 저장할 거냐 말 거냐 요거까지 다 하고 노티피케이션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이제 저장하는 의미 있는 것만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의 빅데이터에 그 좀 문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실시간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저희가 이걸 한번 제가 해봤으면 좀 약간 저기 하드웨어적이긴 한데 장비가 있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실제로 보시면은 공장이라든가 각종 센서들이 있죠. 그래서 센서들이 보시면 다양한 인터페이스로 뭐 RS448 뭐 등등 더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이 올라오게 돼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기존의 네트워크 게이트웨이가 처리해 주는 건 처리해 주고 그 외에 별도의 이제 영역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어플리케이션 심으실 수 있게끔 오늘 이제 개발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 게이트웨이에다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실으셔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동작시키셔서 방금의 그런 어떤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 개발하실 수 있는 엣지 컴퓨팅을 개발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그걸 이제 IOX라고 그러니까 포 컴퓨팅은 일단은 저희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IOX는 실제 제품화된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O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와 같이 결합해서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하시기 편하게 이제 SDK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그 어플리케이션 센터에서 수만 대 뭐 게이트웨이에 쫙 배포하고 막 그러실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한 이제 미들웨어 서비스, 포그 데이터 서비스라고 해서 실제 그 배포라든가 이런 것들 하실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런 예가 또 뭐가 있냐면은 요거는 실제 보면 USAID라고 해가지고 실제 뭐 제3국의 미국의 기관인데 제3국의 뭐 그 어떤 곡물 재배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거 확보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서 실제로 보시면은 서리 방지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들을 습도라든가 온도 등을 해준 다음에 이것도 계속적으로 계속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다가 혹시 문제가 된다라고 할 때는 그것들을 빨리 알려가서 조치해 주는데 1차적으로 스프링클러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따뜻한 물을 해가지고 조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현장 내에서 바로 이제 가장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있습니다.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트럭 같은 데서 컨테이너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계속 이런 별도의 조그만 게이트웨이가 요 중량이라든가 베어링까지도 마모형 이런 것들도 센서랑 같이 연동해가지고 체크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기관사 문제가 있을 때는 가까운 기관사 혹은 철도역에 이제 알려줘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이제 LTE망이라든가 이동성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원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저전력 소량 LPWA, 로라라든가 이런 것들 그야말로 가끔씩 패킷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또 별도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아랍에미리트에 보시면 이제 BU라고 하는 통신 사업자가 있는데 같이 한번 시스코와 함께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두바이 쪽 그쪽에 이제 여러 개 아까 그 스마트 시티 말씀하셨지만 그런 13개 정도의 카테고리로 28개 서비스 정도를 저희가 이제 연말까지 이제 요거 그 IoT W 프롬에서 이제 그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뭐 그 진동을 감지한다든가 환경 감지, 그다음에 자동차 감지, 주차 같은 거, 미터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붙어서 이제 저희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거기서도 이제 포우 컴퓨팅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적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보면 대부분은 이제 LPWA는 사실 소량이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가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별도의 기존의 와이파이망이라든가 LTE망 같이 혼합돼서 쓰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10년 이상의 진짜 10년까지 배터리가 제공되는 그런 센서들을 가지고 무수한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말씀드린 대로 두바이 케이스 해가지고 시스코에서 이제 로라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그 게이트웨이를 통해 가지고 한 4개 지역 정도 보면은 도시 쪽하고 그다음에 무역센터라든가 뭐 등등 해가지고 몰 등등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 2,000개 정도 기준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서비스를 지금 저희가 액틸리트라고 하는 이쪽 버티칼에 또 그 어플리케이션 그 제작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시스코가 이걸 다 하는 게 아니고 앞에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IoT 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연합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완벽한 솔루션이나 의미 있는 솔루션을 이렇게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각 분야별로 뭐 액틸리트와 같이 이런 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이제 하나 어플리케이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이쪽 사례가 LTE라든가 이쪽 액세스단 사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것들이 붙으면은 사실 이 코어나 엣지에서도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안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망해서. 왜냐면 예전에는 1,000명, 2,000명 뭐 IP가 뭐 많은 게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다 숨어가지고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이제 올라올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또 실시간 방금 말씀드린 실시간적으로 그것들 체크해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 코어나 이 엣지 영역에서도 뭐 모니터링이라든가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그 포그케어 컴퓨팅의 일환으로 사실 SP의 통신사의 장비들 있죠. 거기서도 저희가 별도의 이렇게 컨테이너 영역, 리눅스 컨테이너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제어부라든가 라인카드 요거를 별도로 뜯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리눅스 어플을 올릴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무슨 네트워크 장비, 그러니까 장비 내에 흐르는 트래픽이라든가, 그죠? 아니면 장비 자체의 상태 이런 것들을 센터로 올리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요 앱에서 바로 보고 처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에 그 포그 컴퓨팅과 비슷하게 유사하게 이제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리눅스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기존의 리눅스 어플이면 쉽게 모디파이 안 하시고 올릴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프로젝트로 일환이 뭐가 있냐면 저희가 DNA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잘 붙였습니다. 그래서 분산 네트워크 어널리시스라고 해가지고 어널리틱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의미 있는 그 자료들을 이런 엣지 장비들, 코어 장비들에서 뽑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그것들을 알려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SDN 개념이고요. 그래서 센터의 컨트롤러가 각 장비 수많은 장비들한테 동시에 알려서 예를 들면 지금부터 10초 동안 초 단위로 트래픽을 분석해서 나한테 올려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게끔. 지금까지는 트래픽의 양이나 장비의 부하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별도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보시면 되고요. 요게 이제 D-에덴이라고 부른다고 보시면. 네. 그래서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키텍처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와 같이 별도의 컨트롤러, DNA 컨트롤러를 통해 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그 네컴프라든가 등등 그 SDN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각 장비에 있는 에이전트에다가 수집하라 말아라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초당 갑자기 패킷이 드랍되는 게 늘어나는 인터페이스 있잖아요. 약간 인공지능 같죠. 패킷 자체가 이렇게 드랍되는 거에 그 장비 입장에서 늘어나는 인터페이스를 일단 보내 10%의 인터페이스에 대해 수집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리면 그 밑에서 각각의 데이터의 소스에 대한 셋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벌어지면서 실제 트래픽을 인베디드로 이 장비 내에서 별도의 리눅스 컨테이너 안에 있는 어플에서 이제 부터 분석해가지고 보내주는 이런 식의 이제 시나리오고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아직 오픈하기는 그렇지만 현재 한 3가지 정도가 각각의 그 영역별로 지금 IoT와 같이 얘기되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의 어떤 트래픽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그 위협 차단, 위협에 대한 디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망단에서 별도 이제 외장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트래픽이라든가 뭐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장애나 뭐 등등의 어떤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것들에 다 활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앞에 제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포그 컴퓨팅이라든가 저희가 이제 이런 IoT를 그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론
엔드투엔드로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특정 실시간성의 IoT라든가 다양한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 버티컬 쪽에 해당 그 업종별로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 어플리케이션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게이트웨이에서 이제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고 또 추가로 그 위에 SP의 통신사의 그 장비들, 엣지 장비나 이런 데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원되는 그런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들어갈 수 있는 사실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거고요. 아까 좀 전에 그 서울시 말씀해 주실 때도 보면은 굉장히 저희 게이트웨이하고 같이 연동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그 저희가 사실 송도에 이 IoE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인큐베이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 그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그 다양한 데모 환경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랩이 있어가지고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쓸모가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저희가 한번 저희 장비들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진짜 ROI가 나올까 이게 지금 가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인큐베이션 센터를 통해서 이것들을 같이 검증하면서 이렇게 협력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몇 년 전에 저희 뭐 해가지고 뭐 이쪽 IoE에 대해서 이제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럼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국내 업체 중에 이제 대부분이 이제 N3N이라는 업체도 있고 이런 업체들은 이제 저희가 같이 이제 공동 개발해가지고 해외 두바이라든가 이런 데서 IoT 플랫폼으로 같이 쓰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활용하시면 저희가 좀 같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요. 네, 일단 제가 드릴 말씀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나요? 질문이 하나 올라왔거든요. 네네네. 아, 제가 볼 때는 그냥 일반 그냥 저희가 SDK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간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기존의 리눅스로 개발하신 것들 그대로 올리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이 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별도로 DMO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아예 저희가 API를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상피해요. 네. 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상 말씀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LTE 기반의 IoT 기술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는데요. 노키아 코리아의 조봉렬 기술 총괄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